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이 러시아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었을 때 보안요원이 그녀를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후 그녀는 공식 외교국 국민으로 예우를 받게 되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녀는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왔고 어떻게 한국은 그녀를 지켜준 걸까요? 믿기 힘든 반전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공항 현지 시간 새벽 5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활주로 위 한 금발 여성이 대한민국 여권을 손에 들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심사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순식간에 주변 경비 인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녀는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었고 2명의 경비가 좌우로 그녀를 에워쌉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이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가? 한국은 전쟁과 무슨 관계인가? 혹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일제히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금발 난민,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러시아 공항서 억류, 언어가 바꾼 인생, 그리고 한국 국적이 만든 국제적 반전. 하지만 이 놀라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외교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으로 잃어버린 삶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저는 한국인입니다. 바로 그 순간 러시아 측의 대응은 의심에서 예우로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국적이 가진 힘, 그리고 말의 위로가 가진 진짜 의미를요. 저는 레나 블로치코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어느 날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끝없이 울리던 사이렌, 밤새 지하실에 숨어 떨던 기억,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던 그 순간 제 안의 모든 고향이 멈췄습니다. 유럽 각지를 떠돌며 머물렀던 임시 쉼터들, 그곳에서 저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됐어요. 위로가 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살아남기 위해 배우는 말들. 그러다 어느 날 한국어라는 낯선 언어가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어딘지 따뜻했고 낱말 하나하나에 마음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 그건 단순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제가 다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의지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국제장학생 선발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분비는 지하철역에서 내린 첫날 손엔 지도와 단어장이 들려 있었고 마음속엔 내가 한국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만 가득했어요. 강남의 한 한국어 교육원에서 입학 첫날을 맞았을 때 선생님은 가장 먼저 이 문장을 적어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멈췄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그 문장이 왜 그렇게 눈에 밟혔는지 모르겠어요. 교실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주변은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그 한 문장 속에 소속감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제가 어디에 속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자 하나가 저를 이렇게 흔들 수 있다니. 그게 바로 언어의 힘이라는 걸 그날 저는 처음으로 믿게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저는 강남거리로 나왔어요.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러 택시를 잡기도 길을 묻기도 어렵던 때였죠. 혼자 조심스레 신호를 기다리던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레나 씨?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난민 쉼터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했던 남자 이재원 씨였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이 거리, 이 시간, 이 타이밍이라니 믿기 힘든 우연이었어요. 그도 놀란 얼굴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뵙다니 한국 오셨군요. 그 만남은 저와 함께 말의 힘을 믿어줄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주 주말마다 만나 커피를 마시고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서울 생활이 익숙해질 즈음 저는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언어학 수업, 따뜻한 말,
이재원 씨와의 소박한 만남들, 처음으로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다른 언어가 제 일상을 깨고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어로 걸려온 국제전화. 받자마자 들려온 말은 당신 어머니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피난 중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난 몇 년 어머니와 연락이 끊긴 채 살아왔고 언젠가 소식이 오겠지 하며 견뎌왔는데 그 소식이 위독이라는 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먹어도 수업을 들어도 늘 마음 한켠에 그 전화 목소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제 안의 평온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은 러시아 국경 근처의 소도시에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여권으로는 도저히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러시아와의 외교 단절, 국적자 간 교류 중단, 난민에 대한 추가 감시 조치까지. 하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한국 국적 취득 후 여권을 갱신했고 대사관 시스템에도 모든 정보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한국 국적으로 입국 신청하면 받아줄까요? 이재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꽤 강해요. 국민보호 조치도 철저하고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도 살아있으니까요. 사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 나를 한국이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 하지만 대사관에 연락하자 상담원은 차분하고 또렷한 말로 안내해줬습니다. 레나 님은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긴급한 가족 사유이니 저희가 러시아 측에 공문 발송해 드릴 수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어요. 태어나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호받아 본 적 없었거든요. 러시아 공항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펼쳐보다 말없이 주변 직원들을 호출했고 저는 순식간에 2심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이 왜 한국 국적을 가졌죠? 혹시 이중 국적, 난민 위장 신분? 질문은 날카롭고 공기는 숨막히게 얼어붙었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순식간에 폭발할 듯 커졌지만 그 순간 제가 제출한 서류 중 하나가 빛을 발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발급 공문. 거기엔 저의 신분과 상황, 인도적 사유에 따른 협조 요청이 공식 외교 문서 형식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리들은 긴 회의를 벌였고 그 후 태도가 돌변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존중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몸을 둘러싸던 경계선이 걷혔고 공항 직원은 제게 정중하게 손짓하며 말했어요. 입국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국적이 단순한 여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입국이 허가되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환영 인사조차 이상하게 낯설게 들렸고 제 안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나라의 힘이구나. 뿌듯함과 함께 묘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부끄럽게 만들진 않았을까? 국적을 도구처럼 이용한 건 아닐까?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의 거리, 그 익숙한 회색 풍경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떠난 곳, 그리고 지금 돌아온 이 땅. 하지만 이제 나는 그냥 우크라이나인이 아니었습니다. 말과 국적이 저를 다시 쓰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문득 겁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접수 창구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 작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죠. 환자분 3주 전에 본인 의사로 병원에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그 번호 한국 대사관이더군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녀도 의지한 거였어요.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짜 따뜻한 말은 멀리서도 사람을 살려낸단다. 그 말이 이제서야 실감났어요. 제가 선택한 국적, 제가 배운 언어,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머니에게 닿아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우리 둘을 다시 연결해주고 있었어요. 병실 문 앞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머니는 나를 보며 뭐라 하실까? 이제는 낯선 나라의 언어를 쓰는 딸을 이해하실까? 그 순간 제 안에 두 세계가 충돌했어요.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이라는 과거와 대한민국 국적자라는 현재. 문을 여는 데까지는 몇 분이 걸렸고 그 안에서 어머니와 마주한 순간 모든 말이 입 안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작고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 너야? 그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사람, 그리고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그 한 문장. 제 손을 잡은 어머니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어요. 한국, 그 나라 사람들이 널 살렸구나.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그건 간절함에서 비롯된 진심이었어요. 국가가, 언어가 사람 하나를 살렸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으로 국적이라는 단어에 마음을 다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그 눈빛 안엔 수천 마디 말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울리는 경보음. 의료진이 달려오고 저는 복도로 밀려났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는 걸 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모든 한국어 단어를 되새기고 있었어요. 괜찮다는 뜻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그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고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제 막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소혜가 제 손을 놓고 작은 걸음으로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배운 대로 말했죠. 할머니, 사랑해요. 어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아주 천천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는 말보다 더 선명한 대답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말로 느꼈고 그 말은 한국어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숨을 지켜본 뒤 저는 멍하니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손에 작은 쪽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메모예요. 그 메모엔 흐릿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레나, 내가 죽더라도 넌 그 나라에서 살아. 너를 인간답게 대해준 나라. 그 말이 따뜻한 나라에서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도 감사와 다짐이 더 짙었어요. 어머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순히 제 피난처가 아닌 저를 사람답게 만든 곳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 메모 한 장이 제 삶을 다시 정리해줬습니다. 전쟁이 망가뜨린 인간다움, 그걸 회복시켜준 것은 한국이라는 공간과 그 안의 말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엔 끝없는 설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건 마치 저의 마음 같았습니다. 공허하고 또 멀게 느껴지는 풍경. 어머니의 유언은 너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나는 정말 이 나라 사람일까? 내가 선택한 이 삶은 진짜 내 것이 맞을까? 귀국 후 며칠간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씨도 소혜도 조심스레 저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깨운 건 소혜가 건넨 낱말 카드 하나였어요. 행복 엄마는 언제 제일 행복해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던 저는 오히려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며 다시 한국에서의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재원 씨와 단둘이 있는 저녁,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레나, 당신이 흔들리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당신이 그 나라를 떠올릴 때마다 자신을 부정하듯한 표정을 짓는 게 마음 아파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퍼서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가 한국을 이야기하는 방식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던 겁니다. 당신은 원래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는 만들어진 한국인이에요. 나는 늘 검사받듯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 말이 튀어나오고 나서야 제가 지금까지 짊어지고 있던 보이지 않는 짐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저는 국적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향한 저의 애정마저 흔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 이해 못해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재원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소혜는 거실 구석에서 그림책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나는 내 존재를 설명해야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누가 나를 그냥 한국 사람으로 봐줘요? 그 말은 스스로를 찌르는 칼 같았어요. 한국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사랑했기에 그 안에서 진짜 나로 보이고 싶은 욕망이 절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재원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레나, 넌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돼. 넌 이미 충분히 한국 사람이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아주 작게 그 말 진짜일까 하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딸과 남편을 남겨두고 혼자 강남의 밤거리를 걸었어요. 사람들 틈 속에 있어도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죠. 지하철역 벽에 붙은 대형 스크린엔 한국 국적자 긴급 철수 지원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순간 어머니가 병원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라 너를 살렸잖니.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나에게 한 건 보호만이 아니었어요. 국적을 줬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나는 단 한 번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두려움이 아닌 오래도록 외면했던 인정의 눈물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재원 씨에게 문자 한 줄을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갈게요. 집으로 돌아오자 소혜가 말없이 제 다리에 안겼어요. 그 작은 품이 제 모든 혼란을 껴안는 듯했죠. 재원 씨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고요. 그날 밤 가족 셋이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재원 씨는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기억이에요.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 그게 너를 만든 거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땅에서 들은 말, 배운 언어, 그 안에 깃든 마음들이 이제야 진짜로 가슴에 닿았습니다. 진짜 나란 태어난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설명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려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소혜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작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 한쪽엔 파란색 하늘 아래 우크라이나 국기, 다른 한쪽엔 하얀 설원 위에 펄럭이는 태극기, 그리고 가운데엔 가족 셋이 손을 잡고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건 우리 집이야. 소혜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나는 선택당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다시 짓는 벽돌이었고 한국어로 쌓아올린 이 삶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저의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단 한 줄을 적었어요.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이렇게 덧붙였죠. 이제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날 저는 시청-구청 앞에서 열린 귀화자 국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소혜는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재원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고 있었어요. 순서가 돌아오자 제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전쟁 속에서 말없이 떠돌다 한국에서 말을 배우고 사람다움을 다시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받아주었습니다. 한국은 말이 따뜻한 나라입니다. 그 순간 객석에선 조용한 박수가 일어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지더니 하나의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존경받는 이유는 경제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낯선 사람을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용기, 그 따뜻함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걸요. 시간이 흘러 이제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를 일으키는 손이고 눈물 위에 던지는 담요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 말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국적이란 태어난 고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고지라는 걸
저는 이곳에서 배웠습니다. 소예는 지금도 매일 저에게 물어요. 엄마, 우린 한국 사람이야? 전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우린 한국 사람이야. 이 나라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줬거든. 어쩌면 국적은 단지 종이에 적힌 정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종이 한 장이 삶의 희망이고 존재를 인정받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전쟁으로, 편견으로, 언어의 장벽으로 존재조차 부정당했던 한 여성이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말 한마디, 배려 하나로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낯선 이에게 건네는 말이 따뜻하며 정체성이 다른 이도 함께 품을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 진짜 강한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누군가의 눈엔 기적처럼 보인다는 걸요. 그리고 오늘 저는 말합니다.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줬기에 이제는 나도 이 나라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적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